2024년도 서울여대 모의논술이야.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의논술은 그 해에 나올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거야. 대부분은 있잖아. 어떤 형식으로 낼 건지, 어떤 질문이 될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의논술을 열심히 잘 분석하고 정리하면 그의 논술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고 보면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재심은 가나다가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용의 입장에서 긍정, 그 다음에 포트넘에 대해서 주장을 가지고 부정적 전망을 하는데 무엇에 대한 거냐면 기억에 대한 거야. 기억. 알았지? 자, 그럼 기억이 어떤 건지 한번 보기 전에 가나다 확인해 볼게. 가부터 한번 봐봐. 감정인식 로봇 페퍼는, 자, 감정인식 로봇 페퍼는 인간처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표정 변화를 관찰하여 슬픔, 기쁨 이런 감정을 파악하고 목소리의 높낮이, 떨림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의 근심을 감지한다. 그러니까 감정 인식이니까 로봇이지만 상대방 인간의 어떤 행동, 표정, 그 다음에 뭐 이런 목소리의 떨림 이런 걸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감정을 이해한단 말이야. 자, 페퍼의 정서적 기능은 이미 유아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평가. 그러니까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야. 그 이전에는 이런 걸 못했는데 페퍼는 감정기술 고도화로 감정 로봇 시장의 진입 및 성공의 가능성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니까 여러 로봇이 있는데 감정을 인식하는 로봇의 시작을 알려준 게 페퍼란 말이야.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거야. 페퍼는 은행, 커피점점, 대형 쇼핑몰 등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한 미용실에도 채용되어 눈길을 끌었다. 여기는 지금 감정 로봇 시장에 진입하고 어느 정도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감정인식 로봇 페퍼에 대한 얘기. 자, 노인을 위한 간호용 로봇도 등장했다. 간호용 로봇.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 미로는, 페퍼 말고 미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버시자 간병인 역할을 맡는다. 노인의 곁을 따라다니며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누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준다.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기 위한 가벼운 대화까지도 할 수 한다. 감정인식 로봇은 최근 아이돌봄의 역할도 맡고 있다. 아이 돌봄 역할까지 확대된 거지. 자신을 웃게 하고 대화도 나눈 유일한 존재인 로봇이 아이들의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자명한 일이다.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미래의 가정에, 자, 나왔다. 기억. 로봇 중심의 재편이라니까 다시 이렇게 여기서는 편성된다라는 거니까 짜여진다 그런 얘기야. 로봇 중심으로 재편된다. 언제? 미래의 가정에. 근데 일각이라 할 수가 일부의 얘기란 말이야. 대한 우려도 보이기도 한다. 그럼 저 봐봐. 지금 우리 가족의 중심은 가족인데 미래 사회에는 오히려 로봇이 가족의 중심으로 다시 편성된다라는 걱정도 보이기도 한다. 그만큼 로봇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로봇이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여전히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는 이들 있지만 정작 로봇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로봇을 가족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로봇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로봇을 애완견을 가족의 일부로 보는 것처럼 로봇도 역시 받아들이는 것이 어느 정도 보편화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로봇 중심의 재편. 자,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은 인간 중심의 가족이지만 앞으로 로봇이 활동 영역이 넓혀가고 그 다음에 더 고도화되면 가족의 중심이라 했으니까 가족으로 편입되거나 가족으로 인정된 이런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과연 실험과 포트넘은 어떻게 얘기할까 한번 볼게.
시롱은 긍정이라 했으니까 봐봐. 시롱이 말하기를 너는 진실로 사람이구나. 오륜과 오사는 사람의 예의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며, 자, 때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배불리 먹이는 건 짐승의 예의다. 사람의 예의는 오륜과 윤리와 그 다음에 오사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서는 그 5가지의 일 정도 되겠지. 그거는 여기 나오거나 안 나와도 상관없어. 자, 떨기로 나서 무성한 초목의 예의고, 자, 이것도 봤던 글인데, 떨기로 나서 무성한 것은 초목의 예의고, 금수의 예의는 배불리 먹이는 거고, 사람으로서 만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은 천하지만, 자, 봅시다. 사람으로서, 이게 사람 중심이야. 그러면 사람은 귀하고 만물은 천하지만, 만물 중심으로 보면 만물은 귀하고 사람은 천하다. 하늘에서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나 다 똑같다.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기준이야, 기준. 자, 사람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은 천하지만, 만물 기준으로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은 천한 거야. 하지만 하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허자가 말하기를 봉황이 날고 용왕이 난다 하지만 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 날아다니는 거로 따진다면 얘네들은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어. 금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래봐야 짐승이고, 시초와 울금초, 소나무, 잣나무, 초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시초, 울금초 다 풀이고요. 소나무, 잣나무, 나무고. 얘네들이 아무리 뭐 겉모습이 좋고 유용하고 뭐 귀하다고 할지라도 얘는 그냥 초목에 불과한 거다. 그들은 백성에게 혜택을 입힐 인이 없고, 나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오륜의 인이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예악 같은 것도 없고요. 병형도 없거늘 어찌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 중심이죠, 이건. 사람 우이란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허자의 관점은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다. 초목이건 금수건 간에 아무리 귀하고 훌륭해도 그건 초목이고 금수일 뿐이다. 걔네들이 없는 게 바로 인하고 지하고 예악, 병형 같은 거. 이건 인간의 절대적이고 독자적인 것들이야.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된다. 허자 얘기. 근데 시롱이 뭐라 하냐면, 참 너는 참 미혹하구나.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으면 백성을 위한 용의 선택이고, 두 번째, 참새를 겁나게 하지 않는 것은 봉황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5가지 채색의 구름은 용의 의장이요. 구름은 의장이라 했어. 의장이라는 게 이렇게 장식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돼. 용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막 구름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온몸에 두른 문체는 봉황의 복식이요. 옷과 같은 거고요. 의장이고요. 바람과 우레가 떨치는 것은, 바람과 우레는 용의 병형이고요. 높은 언덕에 화한 울음을 우는 것은 봉황의 예악이다.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인, 지, 예악, 병형은 인간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롱 입장에서 본다면 시롱은 용도 봉황도 모두 인, 지, 예악, 병형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시초와 울금초, 얘네들은 초라 그랬잖아. 그치? 풀. 종묘 제사에 귀하게 쓰이는 쓰임이 있고요. 소나무, 잣나무는 얘는 대들보로서 얻는 귀중한 제목이다. 옛사람이 백성의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릴 때 만물의 도움을 받지 않은 적이 없다. 만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군신간의 의리는 벌에서, 병진의 법은 개미에 의해서. 이 병진이라는 게 원래 싸움할 때 막 이렇게 진을 친다고 하잖아.
뭐 예를 들면 그 군대 어떤 대형 있잖아. 근데 개미도 얘네들도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여기서는 병진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예절의 제도는 요번에는 또 박쥐라 그랬어. 박쥐, 예절. 자, 그 다음에 금을 치는 법은 거미에게서, 자, 거미가 뭐하지? 거미줄을 치잖아. 거기에 또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런 까닭에 성인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 하였다. 이 만물이 바로 계속 열거한 용이며 봉황이며 초목이며 거미며 이런 애들 전부 다. 그럴 때 너는 허자 너는 말이지 어째요?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지 않고, 자 그러면 인간도 있고요, 로봇도 있고요. 위로 다시 가야지, 그지? 이 로봇을 대체하는 것들이 모두 거미며 용이며 봉황이며 이런 애들이야. 박쥐며. 알았지? 오히려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가,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 자, 그러면 가족이라는 걸 로봇과 가지고 생각하면 허자의 생각은 뭐냐면, 야, 로봇이 아무리 유용하고 아무리 정교해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인간이 만든 가족 속에 포함될 수가 있겠어? 포함될 수 없지요.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비인간, 인간 이런 것을 분리하고 있단 말이야. 알았니? 그러면 여기서 실홍의 얘기는 이런 거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허자 얘기를 비판한 거지. 분리를 비판한 거지. 분리는 누구라고? 허자의 얘기야. 인간과 비인간을 분리한다. 알았니? 그런 허자의 입장을 비판하는 태도고, 인간이나 만물이나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거지. 그럼 실용 입장에서 로봇 중심의 가족제도로 재편된다. 그러면 이게 가족의 본래의 의미를 채워주면 로봇이건 강아지건 다 가족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그러면 자, 인간과 비인간을 분리하는 허자의 생각을 비판하고 있는 실용 입장에서는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 가족이라는 건 육체적이고 혹은 정신적이고, 왜냐하면 이게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 애완견은 육체적인 건 아니야. 로봇은 인간이 할 일을 대신하잖아. 돌봄 서비스도 하고요,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고요. 이거는 사실 알바생 종업원이 하는 거잖아. 그 역할을 대신했으니까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결핍이라는 게 뭐야? 부족한 거를 채워줬어. 그러면 인간이 채우건 로봇이 채우건 채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아들이 채웠고 로봇이 채웠어, 또 동일하게. 그러면 아들이 가족인 것처럼 로봇도 가족이다. 알았니? 그런 것들을 긍정하고 있는 게 여기 지금 나온 실홍의 가족관이란 말이야. 알겠어? 네. 지금 이제 감이 좀 올 거야. 자, 두 번째 나제 신문의 퍼트넘을 한번 볼게. 이 사람은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잖아. 그럼 부정적 전망이라는 건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봅시다. 그러면 근거가 뭐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 자, 이상한 말을 했어. 사람과 로봇, 이게 아니라 사회 자본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